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팁의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이론편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물건 분석하기를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손품 발품 시리즈죠. 시청 전에 부가TV 구독과 좋아요로 행복한 부자 되세요. 자, 오늘 물건 분석인데요. 제가 우선 그동안 이 손품 발품 시리즈로 부동산 임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임장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손품, 본격적인 손품 발품을 위한 준비 단계로 첫 번째 지역 분석하기를 보내드렸고요. 은평구를 특정 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입지 분석하기, 다음 사이클 분석하기 세 편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드디어 물건 분석하기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입지 분석, 그리고 저같이 사이클을 위해서는, 사이클 투자를 위해서는 사이클 분석 한 후에는 당연히 내가 실제로 사고 싶은 집, 또는 살고 싶은 집, 또는 투자하고 싶은 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분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다음 마지막 방송에서 드디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종합평가표, 그리고 부가로드, 우리 부가팁에서 부가피아라는 각 지역의 똘똘한 아파트들을 정리해서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가로드를 맵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은평구 같은 경우 저희 회원분이 일단 은평 뉴타운 쪽으로 이사를 가기를 원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쪽에 집을 매입할 것을 원하셨었고, 지금은 제가 은평구에 사시니까 좀 상급지로 투자를 해 놓으시되, 다만 전세든 월세로, 가급적이면 월세로 들어가 사시고, 그리고 그 종자 또는 시드머니로 투자를 하시라고, 보다 상급지에 서대문구, 마포구 등 상급지에 투자를 하시자고 권해드려서 지금 그런 식으로 방향을 짜고 있습니다. 어쨌든 은평 뉴타운의 경우 제가 한번 물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몇 군데 당연히 선택을 해놔야겠죠. 제가 은평 뉴타운에 어디가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선택해서 그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나가야 될 텐데요. 일단 오늘은 그 아파트들 하나하나 제가 판단하는 그래도 은평 뉴타운 중에 좀 똘똘한 아파트들 선정해 봤습니다. 자, 먼저 8단지 롯데캐슬입니다. 자, 8단지 롯데캐슬 보시면은 현재 저점은 지난 언제였다? 지난 14년 1월에 저점을 찍었었습니다. 14년 1월에 저점을 찍었었고요. 이때 매매가가 4억이었죠. 매매가 4억이었고요. 14년 1월에 매매가 4억, 그리고 전세가 2억 9,750, 그래서 74.4%의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이면 사실 이제 막 저점을 통과해서 서울이 23년 9월 정도가 저점이었으니까요. 요쯤 되겠네요. 요쯤. 그래서 이때 저점을 막 통과한 얼마 안 된 그 시점이 되겠네요. 그때가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개별 아파트별로는 약간의 편차는 있겠죠. 사이클에 따른 사이클이. 그래서 저점이었었고요. 이때 4억이었던 것이 최고가는 21년 12월에 10억 5천만 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가장 신저점이죠. 신저점은 이건 전저점이고요. 신저점은 23년 4월 19일. 올해 4월 19일이네요. 그러니까 22년 8월에 마지막 거래가 있었고요. 무려 몇 개월입니까? 한 8개월 정도 거래가 없었네요.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저점을 찍었습니다. 7억 1천만 원이죠. 그래서 현재 3억 4천만 원 하락해서 약 32%가 하락되어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 7억 1천만 원이면 과연 어느 시점의 가격일까요? 자, 한번 찾아봤더니 2018년 9월에 바로 똑같이 7억 1천만 원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전세가는 약 4억 5천만 원으로 63.4% 전세가율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가격은 2018년 9월 가격으로 돌아갔다. 상임 8단지 롯데 캐슬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가TV에서 예전에 방송 중 과연 저점은 언제일까요? 라는 방송에서 저는 바닥부터 무릎까지를 2018년 1월 그리고 2018년 9월까지가 바닥에서 무릎까지의 기간일 거라고 이미 방송한 바가 있고요. 벌써 한 2개월 된 것 같네요.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그죠? 전문가들 중에서 저점 언저리를 기간으로 표시한 거는 어쨌든 2008년 1월에서 9월까지를 가장 그래도 찐 바닥이지 않겠나 하고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했었고요. 이 아파트 지금 벌써 18년 아직 사이클 상에선 침체기 초반부인데도 서울의 경우에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저점 언저리를 찍은 게 아니야.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무릎 아래로 들어갔다. 7억 1천만 원. 이 아파트 지금 현재 다만 호가는 그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8억 5천, 8억 8천, 중도 8억 8천 정도 나와 있고요. 이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은평교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현재 부동산에 가셔서 이 가격 7억 1천만 원 이하 가격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고 말씀드리면 몇 군데 가서 말씀드리고 오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가격에 나오면 그때 사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 가격 정도면 뭐 물론 더 떨어지더라도 설사 더 떨어지더라도 5% 10% 내외일 거고요. 아마 바닥 언저리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아파트에 그러면 저는 한장 입지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장 입지 분석을 통해서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은평뉴타울 상림마을 8단지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구파벌역에서 다소 떨어져 있죠. 자, 이 아파트 일단 입지 평가를 하면 교통면에서는 구파벌역을 있습니다. 구파벌역이 있고 다만 도보로 약 10분 정도, 12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교통편을 보면 먼저 압구정역, 강남의 초입이죠. 3호선을 이용한 압구정역, 강남에 있고 압구정역은 소요시간이 31분입니다. 그래서 도어 투 도어로 하면은 뭐 40분 내지는 1시간 가까이 걸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만 GBD는 다소 약하지만 GBD 접근성은 CBD, 즉 종로, 광화문 쪽의 접근성은 좋죠. 종로 상가역까지 19분 걸립니다. 지하철 노선도로. 그래서 도어 투 도어를 해도 집에서 사무실까지를 해도 30분이면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CBD 접근성은 양호하다. 자, 다음 교육입니다. 교육 같은 경우 이 아파트의 경우 은빛초 또는 진간초 뭐 선택이 되겠고요. 그리고 진간중고를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진간중은 은평구 내에서는 신도중과 함께 신도중도 요 은빛 뉴타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중학교와 함께 가장 그래도 우수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고요. 특히 특목고 진학률만 놓고 보면 3%로 서울 시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진간중학교가 바로 배정받는다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편의시설을 보시면 지금 구파벌역에 바로 롯데몰이 있죠. 롯데몰이 있고 이 안에는 뭐 롯데마트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다 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우리 지축역 지나서 삼성역 앞에 뭐가 있죠? 스타필드가 있고 또 이케아도 있죠. 근방에 이케아도 있으니까 편의시설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원도 대학병원급 성모병원이 바로 800병상의 성모병원이 또 지척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을 한번 보시죠. 자, 자연환경 어때요? 옆으로 창릉천이 있고, 그죠? 천도 있고, 다시 이말산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은 은평뉴타운은 뭐 그린벨트를 깎아서 만든 타운이니까 정말 우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환경만큼은 서울 시내에서 정말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한다. 정말. 그래서 뭐 아마 우리 강남 쪽에서는 강동구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쪽도 그린벨트도 일부 깎아서 했고 또 굉장히 천의 자연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쌍두마차에 해당된다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일자리도 상암 은평구 자체만 보더라도 상암 DNC가 있고 또 근처에 그리고
여기 은평 성모병원에도 우수한 일자리들이 있죠. 그리고 롯데몰에도 뭐 가깝게는 롯데몰 자체에도 일자리는 굉장히 풍부하게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투자평가 분석을 물건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입주요소와 투자요소를 보시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구파발역이 약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간초 10분 거리에 있고요. 진간중은 5분 거리, 진간고등학교는 3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좀 특목고이지만 하나고도 버스로 한 14분, 15분이면 또 갈 수 있죠. 그리고 편의시설면에서 롯데몰이 688m니까 약 12분이면 가고요. 걸어서도, 차로도 3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스타필드의 경우에도 차로 한 10분이면 가죠. 그리고 은평 성모병원도 어때요? 차로 뭐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죠. 자, 그리고 자연환경, 창릉천 이마산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은평뉴타운의 경우에는 지금 교통이 좀 안 좋거든요. 구파발역이 보시다시피 한 10분 걸어가야 되고요. 대부분이 은평뉴타운 내에서는 짧아야 5분, 길면 한 20분, 30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역전의 기회가 생기죠. 아마 다음 상승장쯤이면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신분당선입니다. 지금 신분당선이 이미 저기 신사역까지는 개통이 됐죠. 그리고 신사에서 이제 용산까지 이 구간 개통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 끝나면 용산부터 삼성까지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신분당선이 바로 은평뉴타운을 통과합니다. 은평뉴타운 내 남쪽, 북쪽 각각 신도중학교 쪽에 그리고 진간중 쪽에 유력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GTX-A 연신역이 바로 은평구에 있죠. 구파발역 바로 한정거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통호재가 굉장히 좋다 하는 점. 그리고 개발호재도 있습니다. 뭐 자체 은평구는 워낙에 뭐 재개발, 재건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이기도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는 또 녹번역 쪽에 서울혁신파크를 지금 아주 고층 빌딩으로 바꾼다고 하죠. 그래서 그쪽에 만약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 보시면 지금 서울이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입주 물량이 강남권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은평구에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동네죠. 덕양구 같은 경우는 23년에 1790세대, 24년에 1848세대. 뭐 아주 과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앞으로 또 예정되어 있는 거. 요게 조금 앞으로 좀 변수는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사이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이클 상으로 서울은 2013년 9월에 전 저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그보다 다소 늦게 13년 12월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사이클이 항상 핵심부부터 외곽으로 번진다고 했죠. 그래서 노도강이 그렇고 은평구도 그렇고 아래쪽에 그죠? 금천구나 구로구나 그쪽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지역들이 아무래도 후반부에 많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은평구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저점을 찍었었고요. 자, 그리고 고점은 똑같이 찍었습니다. 서울은 2022년 6월, 은평구도 22년 6월에 그렇죠. 고점은 같이 거래 절벽각에 같이 왔었고요. 지난 저점의 경우에는 서울은 9월, 은평구는 10월에 찍었다 하는 점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아파트는 상림한 8단지고요. 551세대입니다. 은평뉴타운은 전부 다 그렇게 대단지가 없습니다. 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뭐 한두 단지에 불과하고요. 자, 551세대 그리고 2008년 5월에 입주해서 16년 차입니다. 다소 오래됐죠. 다만 그래도 용적률이 16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상향에 따라서는 만약 300%까지 허용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한 번 더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 저점 2014년 2월에 4억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고점은 21년 12월에 10억 5천만 원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로 보시면 162.5%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평균과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 평균이 이번 장에서 160%를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평구 이 아파트가 딱 그 평균에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신저점까지는 어떻게 됐다? 약 7억 1천만 원 많이 하락했죠. 32.4% 하락했습니다. 7억 1천만 원이 신저점이고요. 32.4%가 하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이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지금 7억 1천만 원이 아까 말했어요. 2018년 정확하게는 9월의 가격입니다. 9월에 거래된 가격이었고요. 그래서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굳이 사이클 상으로는 아직은 좀 더 기다리셔도 돼요. 아직은 왜냐하면 상승의 기운이 온전히 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아직도 더 필요하다고 했죠. 다만 내가 꼭 지금 나는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들, 그 중에서 대출을 그래도 20% 이하로 할 수 있는 분들만 고려를 해보시고요. 1주택자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당연히 이분들도 대출만 많이 없다 하시면 지금 선진입 하시는 거 저는 무리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아파트에 한해서입니다. 자, 다음 아파트입니다. 자, 은평뉴타운 이번엔 9단지 레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2년 6월에 저점을 찍었었습니다. 전 저점이죠. 매매가가 4억 1,500만 원에 전 저점을 찍었었고요. 당시 갭은 약 58.5%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좀 갭이 낮았었네요. 그래서 아마 실거주, 갭 투자로는 힘들었고 실거주로 아마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아파트 그래서 최고점 10억 4천, 그리고 신저점은 얼마? 22년 5월입니다. 그래서 9억 5천만 원.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지금 아까 아파트도 8월 거래 후에 지난달에 처음으로 한번 신저점을 찍었는데 이 아파트도 작년 5월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평뉴타운도 지금 거래가 좀 굉장히 좀 적은 아파트 중에 적은 아파트들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의 특성을 좀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그런 신축, 대단지 트렌드에 좀 벗어나 있어서 좀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까지로 보면 9천만 원 하락해서 약 8.7% 하락했다. 자, 그럼 이 아파트가 똑같이 8월, 2018년 9월 무릎에 해당하는 가격이 되려면 얼마냐? 6억 7,150만 원입니다. 고점을 기준으로 하면 약 7억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 아파트 역시 아까 8단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7억 언저리에 매수할 것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현재 호가는 8억 5천에서 9억 5천 뭐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도 한번 한장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아파트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9단지 레미안입니다. 자, 이 아파트 교통을 보시면 먼저 역시 구파발역이죠. 그래서 뭐 한 10분 정도 역시 똑같이 걸어가야 되고요. 똑같습니다. 압구정역까지 31분, 종로 3가역까지는 19분. 그래서 GBD 접근성은 약하고요. 다만 CBD 접근성은 양호하다. 그리고 교육을 보시면 역시 은빛초 진간중고를 가고 진간중은 굉장히 우수한 학교다 하는 걸 말씀드렸었고요. 뭐 편의시설이나 자연환경은 똑같으니까 추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사이클적으로 봐서 다시 입지 요소, 투자 요소 보시면은 자, 은빛초가 좀 더 가깝죠. 127m.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자녀를 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9단지가 좀 더 나으실 수 있겠죠. 왜? 초등학교가 바로 지척에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진간중이 508m. 약 7분 정도, 7, 8분 정도 소요되고요. 진간고등학교는 한 6분 정도 소요되겠네요. 그리고 뭐 기타 사항 똑같고요. 교통어제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신분당선, GTX-A 같은 것들. 자, 그리고 사이클도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 아파트는 486세대입니다. 아까 8단지보다도 다소 좀 더 적죠. 그리고 다만 약간 신축이네요. 2010년 7월에 입주해서 한 2년 정도 신축입니다. 그래서 14년 차고요. 용적률은 더 좋네요. 149%. 그래서 용적률이 앞으로 종상향이 된다면 굉장히 재건축하기에도 유리하다 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자, 저점부터 고점까지 상승률을 보시면 이 아파트는 150.6%가 상승했습니다. 서울 평균보다 약간 못 미치네요. 자, 그리고 신저점을 놓고 보면은 현재까지는 8.7%밖에 하락을 못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그래도 은평뉴타운 중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은평뉴타운 박석곡의 1단지죠. 은평뉴타운 1단지 힐스테이트인데요. 자, 바로 여기 구파발역 바로 초역세권이죠.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나마 역세권이기 때문에. 자, 이 아파트 보시면 현재는 뭐 갭은 3억 4천으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매매가를 보시면 저점을 언제 찍었냐? 2010년 5월에 찍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점을 사이클상의 전 저점 언저리, 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2013년 9월, 그리고 은평구는
2013년 12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즈음 한 6개월 전으로 보통은 95% 이상은 그때 저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5%는 이렇게 급락기에 저점을 찍거든요. 이 아파트도 지난 급락기 때 한번 찍었고 이때 찍었습니다. 저점이었고요. 그래서 8년 이후에 8, 9년 이후에 저점을 찍을 때 그때 가격이 저점이었네요. 자, 그래서 2010년 5월에 매매가 3억 7,200만 원으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사이클상으로는 분명히 살 타이밍은 아니지만 아쉽지만 지금 사실 분들 꼭 사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하락한 단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 같으면 35% 이상 하락한 단지들,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는 40% 이상 하락한 단지들은 제가 소개를 가끔씩 하는데요. 매월 조금씩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바로 급락기에 가장 하락한 가격 기준으로만 살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저점일 경우가 한 사이클에서 저점일 경우가 그래도 5%는 있거든요. 5%. 나머지 95%는 좀 더 기다려야 되지만 그 5%는 급락기가 가장 저점인 지역이 바로 다음 사이클의 저점일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 2021년입니다. 고점은 다 아시다시피 21년 하반기가 95%입니다. 역시 이것도 사이클상의 고점 언저리, 그죠? 서울은 22년 6월이 매매가상으로는 고점이지만 이미 실거래가상으로는 21년 말에 고점을 찍고 그냥 정체 상태였죠. 그래서 21년 하반기에 거의 95%가 고점을 찍습니다. 이 아파트도 역시 6월에 11억 9,500만 원 찍었고요. 저점은 지금 신저점이죠. 23년 3월에 그래도 이 아파트 무려 4건이나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3월에 7억 9천만 원으로 신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약 4억 500만 원이 하락해서 33.9% 정도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7억 9천이면 언제적 가격이냐 보시면은 2019년 5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 2020년 정도 가격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올 초에 하락한 단지들 대부분이 2020년에 그래도 지지선이 형성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20년 지지선은 깨졌고 이제 2019년 5월 가격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호가로는 다소 높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9억 13억. 자, 이 경우 어떻게 한다? 현재 가셔서 7억대 나오면 연락 주십시오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한 장 입지 분석 해볼까요? 자, 구파 권력 바로 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은평뉴타운 1단지고요. 자, 교통은 구파 권력.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압구정역까지 31분이고 뭐 바로 초역세권인 만큼 도어투도어로 해도 4, 5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서울 시민들 대부분 뭐 1시간 정도 출퇴근은 뭐 기본으로 하시니까 그래도 평균 범위에는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종로상가 같으면 뭐 19분이니까 뭐 도어투도어로 해도 30분이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CBD 접근성은 정말 우수하다. 양호가 아니고 뭐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교육은 어떻을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은진초입니다. 은진초가 또 여기도 초품화죠. 그리고 신도중학교도 말씀드린 대로 은평구 내에서는 상당히 학업성 지도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특목고 진학률은 다소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1.9%니까 우수한 편에 속하고요. 자, 신도대학교도 인근에 있습니다. 자, 편의시설이나 뭐 자연환경의 우수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뭐 나머진 입주수 투자에서 똑같고요. 자, 본질 요소로 한번 가보시면 이 아파트 947세대로 은평뉴타운 중에서는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큰 단지에 속한다. 그리고 2009년 1월에 입주했기 때문에 15년 차고요. 용적률도 좋죠. 169%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종상향 가능성도 크고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 이번 장에서 역시나 많이 올랐습니다. 역세권인 만큼 또 거래량도 다른 은평뉴타운 내 다른 아파트보다 거래량도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역시나 상승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220%가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락까지는 약 4억 하락한 33% 정도가 하락했다. 그래서 이 아파트 현재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19년 초 가격이었죠.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실 필요도 있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또 1주택자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뭐 판단에 따라서 선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그럼 은평뉴타운만 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평뉴타운에 내가 월세나 전세로 반전세로 들어가고 그 시드머니 삼아서 투자를 해놓는 방법이 있죠. 그 상급지라는 게 꼭 내 지역을 벗어나서 서대문구, 마포로 갈 수도 있지만 또는 나는 은평구에 그래도 친구도 있고 보통은 구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죠? 같은 지역 내에서 그럴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잘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죠? 그 동네로 이사 가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은평구에서는 바로 응암동 이쪽이죠. 그죠? 과거에 불광동이 쪽이 좀 괜찮다가 은평뉴타운 쪽, 진간동 쪽으로 이동했다가 최근에는 응암동 쪽이 또 뜨고 있죠. 녹분동이랑. 그래서 응암동 그리고 또다시 수색동, 증산뉴타운 쪽이 또 하나 축을 자리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쪽 녹본역 이편한 사상 캐슬도 굉장히 현지에서 인기가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아파트 보시면 현재는 뭐 갭이 3억 8천이고 전세가율도 62.8%로 아직은 뭐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섣부른 시기이긴 합니다. 자, 이 아파트 저점을 보시면 2020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권 시기, 그러니까 17년 11월에 6억 445만 원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점이었고요. 고점은 13억 7천, 22년 4월에 고점을 찍었네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좀 그래도 선호도가 있는 아파트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13억 7천 찍었고 신저점으로는 2월에 올해 2월에 신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9억 2,500만 원. 그래서 이 아파트 역시 4억 4천 정도 하락해서 마이너스 32.5%를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9억 2,500만 원이면 현재 가격은 2019년 9월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하락할 여지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10억 7천 호가는 12억 5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설은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그래도 20% 이하로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그래도 고려해 보셔도 되겠다 생각은 듭니다. 자, 한 장 입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녹번역 이편한 사상 캐슬, 녹번역 뭐 역세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입지 평가를 해보시면 녹번역에서 녹번역까지 도보로 접근 가능하고 역세권이고요. 종로 상가까지는 상당히 더 가깝죠. 그죠? 불광역, 연신내역, 구파발역이니까요. 그죠? 12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강남역까지도 34분이에요. 압구정역 같으면은 30분 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번역 이편한 사상 같은 경우에는 GBD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 볼 수 있고요. 뭐 CBD 접근성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우수죠. 우수. 그야말로 우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학군이 조금 다소 애매합니다. 자, 은평초 갈 수 있고요. 큰 길을 그래도 건너야 되는 그런 좀 그래도 초등학생 저학년 같은 건 좀 부담이 있죠. 그리고 다만 영락중 중학교는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고등학교가 좀 멉니다. 숭실고 그리고 충안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예일여고. 다만 이 예일여고가 굉장히 은평구 중에서는 고등학교 중에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일여고가 상당히 그래도 우수한 편에 속하고요. 자, 그리고 편의시설로는 역시 여기도 이마트 그리고 NC백화점 불광점이 또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하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뭐 자연환경도 당연히 좋죠. 공원이 그래도 공원과 백령산이 앞뒤로 있으니까 자연환경도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투자평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뭐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410m. 그래서 요것이 약간 그렇죠. 초등학생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아이 걸음으로는 10분 정도 거리니까 조금 부담되고 다만 뭐 3, 4학년 이상 되면 그래도 친구하고 손잡고 걸어다닐 만은 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학교가 한 652m 그래서 10분 이상 한 12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고등학교가 좀 멀다는 것이 약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아파트에서 개별 아파트 보시면은 2569세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단지죠. 요즘에 트렌드에 딱 맞죠. 대단지. 그리고 20년 5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이고 이제 4년째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 저점에서 고점까지 불과 이 7년부터 20년 짧은 기간 동안에만도 126%가 올랐으니까요. 우리가 상승장으로 꼽는 2014년부터로 보면 앞으로 3년이 더해지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었겠죠. 그래서 200% 이상 충분히, 그러니까 3배 이상 충분히 올랐을 아파트라고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정해서 판단을 한다면. 자, 그리고 저점은, 현재까지 저점은 32.5% 하락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무주택자 여러분들, 1주택자 여러분들은 여전히 조금 그래도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다만 대출이 없이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진입할 만은 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32% 이상 빠졌기 때문이죠. 자, 다음. 그래서 이 정도로 물건 분석은 이렇게 제가 각 지역에서 지역 분석, 입지 분석, 사이클 분석을 하고, 다음에 내가 그래도 사고 싶은지, 살고 싶은지, 투자하고 싶은 집을 한 3개, 적게는 3개에서 5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 아파트들에서 이렇게 저와 똑같은 순서대로 한번 물건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부가TV 멤버십 서비스와 같은 그러한 개별 모니터링을 매월 해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매가 증감, 전세가 증감 여부 판단하시면서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서울시 은평구에 대한 물건 분석하기를 한번 샘플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선정한 아파트, 여러분이 선정한 지역의 아파트 물건 분석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